세계 100대 브랜드, 자동차 판매량 세계 5위, 평균 연봉 7천만 원 이상. 많은 취준생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워너비 기업,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 기술 확보와 신사업 추진을 담당할 우수한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선다고 한다. 전 세계 10만 명의 직원과 함께 글로벌 최고를 지향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취업정보센터에서 준비한 하반기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 현대자동차그룹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취업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하반기 공채 시즌을 위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 지금쯤 아주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고 있을 텐데요. 이번 하반기 공채에는 말씀을 앞서서 쭉 드린 대로 변수가 참 많습니다. 삼성그룹이 사상 최초로 계열사별 채용을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공무원 10,000명 지원으로요. 취준생들이 공무원 시험과 그리고 대기업 공채로 분산되는 결과도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하반기 공채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수에 변수를 거듭하는 그런 아주 변수가 많은 시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럴수록 정확한 전략들을 짜서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는 것에 따라서 그냥 막 붙여넣기식으로 자소서를 쓰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어떻게 또 어떤 곳에 지원을 할지 정확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 취업 성공을 위한 맞춤 전략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아시다시피 저희 잡정보센터와 네. 함께 하신다면 최고의 전략을 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무더운 여름 땀 흘리면서 준비한 취준생 여러분들의 노고를 가을철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드릴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이 있습니다. 네, 하반기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늦습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현대자동차 공채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지원 전략 전문가이시죠. 공채 지원에서 제갈공명급의 지략을 뽐내시는 분입니다. 예. 리포트에 홍기장 간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갈공명 어울리는 것 영광입니다. 같아요. 네. 영광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요즘 전 예. 이제 제일 바쁠 때고요. 요즘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네. 채용 뉴스들이 좀 긍정적인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도 좀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벌써 이제 7월 말이니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피치를 좀 여러분들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찬 쌤이 또 삼성에 제일 많이 보냈는데 현대차는 어느 정도나 보내셨나요? 현차는 뭐 전 삼성그룹에 제가 보통 한 시즌 한 120명 정도 보내는데 현차는 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격자들이. 그 이유는 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공채 규모는 삼성이 훨씬 많거든요. 많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네.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올드루키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협력사 같은데 다니던 친구들도 현대자동차에 가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랜드업체 있는 삼성보다 더 어렵게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봉 수준도 상당히 높고 또 뭐 복지나 처우, 뭐 안정적 일자리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어렵게 좀 도전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하면은 이공계가 많이 뽑히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현대자동차만 보면 그렇지만 현대차 그룹 계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현대자동차 그룹에는 어떤 계열사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나영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정말 많은 계열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무려 3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완성차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있고요. 철강 쪽에는 현대제철, 현대비엔지스틸, 현대종합특수강이 있습니다. 또 건설 계열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스틸산업, 현대도시개발, 현대종합설계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아직 반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부품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와, 현대파워텍, 현대캐피코 등
총 10여 개가 넘는 부품사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으로는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라이프, 현대차투자증권, 현대커머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30개가 넘는 정말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이노션 월드와이드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계열사가 있는 만큼 과연 어떤 계열사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채에 임해야 할지 많은 취준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계열사별 맞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나영 캐스터로부터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를 알아봤습니다. 33개, 정말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계열사별로 골고루 많이 뽑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역시 현대차 채용 규모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추정을 해보면 삼성이 지금 권오현 부회장이 이번에 한 6천에서 7천 정도 뽑겠다. 근데 제조율 공채 베이스로 하반기로 보면 지금 추정치가 5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만이에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보면 많이 뽑을 때 한 4천 정도? 근데 이번에는 공식적인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지금 권오현 부회장이 엄청나게 많이 뽑는다고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세계 랭킹 2등 현차도 아마 어떤 식으로든 좀 공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왔고 제 추정컨대 지금 아주 적게 잡은 언론 보도가 한 3천 정도 그리고 작년 좀 많이 뽑았을 때 한 4천 정도에서 현차 대졸 공채가 전한 3천에서 4천 정도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3, 4천 정도. 네, 이렇게 그래요. 계열사를 보니까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계열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역시 완성차랑 부품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채용 규모가 많은 쪽이 이제 현기차, 그다음에 모비스를 위시한 다양한 자동차 그 부품 네. 벤더들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거의 공채의 거의 대부분을 흡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채용 규모가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요. 계열사 중에서도 그 채용 규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취업 준비생들한테 인기가 높아서 몰리는 곳들이 특히 있을 거겠죠. 뭐 현대 아까 조금 전에 네. 기찬 쌤께서 얘기하셨던 뭐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현대 위아도 그렇고 이런 곳들이 뭐 취업 선호도가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호도가 높은 곳을 좀 꼽아본다면 어디 있을까요? 이게 현기차는 뭐 선호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 붙으면 좋은 거예요? 그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은 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처럼 도대체 어디 써야 되지 뭐 이렇게 고민들을 별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찌 보면 좀 편하긴 하죠. 물론 취준생들은 자소서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불편을 좀 감수하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당연히 인기가 좋은 기업은 이제 당연히 현기차, 특히 현대자동차를 이제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데 말할 것도 요즘 없겠죠. 또 보면은 그 계열사들 중에 유독 인기가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회사를 보면 그 물류 쪽으로 했던 친구들은 현대글로비스. 그러니까 요즘 물류 업계에서 가장 뭐 복지나 연봉이나 이런 수준이 탄탄하기 때문에 어학 실력이 굉장히 좋고 SCM이나 물류 쪽으로 했던 친구들은 글로비스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소프트웨어를 좀 제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을 보면 내가 소프트웨어를 했으니까 삼성에 가야지, 뭐 금융 IT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IT 파트에서 가장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많은 파트가 이 차량용 OS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그러니까 취업을 떠나서 앞으로 이 기술 분야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차량용 반도체 쪽을 두드리고 전장 파트에서 앞으로 비전이 있는 현대 오트론을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런 계열사들 또 현대카드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하는 또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현대자동차가 가장 인기가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몇 특수 취준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계열사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현대 자동차가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인데 이공계들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느 직무가 어느 쪽이 그나마 좀 확률이 높을까요? 확률 높은 것. 지금 뭐 실제로 현대자동차 공채를 보면 연구개발 파트 여기는 이제 근무지가 현대자동차 연구소라서 이제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뭐 기술 경영 이런 데는 거의 못 간다고 보시면 되죠. 여태까지 한 명 보냈고요. 못 그다음에 간다는 게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기가 어렵죠. 저도 이제 누가 MOT 가나요? 석사를 했는데 여기 MOT 석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채용 규모가 적어서 그렇고 뭐 기술 경영 이러면 이제 멋져 보이니까 학생들이 많이 선호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기술 경영 쪽으로 테크노 MBA 쪽으로 뭔가 좀 도전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다면 네. 도전이 가능한데 채용 규모는 되게 적고요. 차량 설계
차량 평가 그리고 파워트레인 이 세 가지가 가장 뭐 석사들이나 학점이 좀 우수하고 자동차 관련돼서 이력을 많이 만든 친구들 뭐 제가 좀 대학들마다 그 자작차 그 경진 대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뭐 상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재료 상용차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랜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거점 공장들이에요. 그래서 울산이나 아산, 전주 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플랜트 운영 기술 이쪽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을 여러분들이 좀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현대자동차는 조립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듈 부품들은 모비스를 위시한 수많은 벤더들 그리고 현대그룹을 빠져있는 외부 벤더들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물론 연구개발 TO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자동차 관련돼서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 또 석사들도 같이 있는데 꼭 내가 연구개발로 도전해야 할까?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학점이라든가 과거의 공학 실력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요. 자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문과생들을 두고 문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현대는 특히나 좀 문과생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뭐 영업 이외에는 뭐 딱히 뭐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과 채용 공고들 보면 뭐 상품 전략, 마케팅, 국내 영업, 해외 영업.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해외를 이제 같이 뽑을 때도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국내역과 해외 영업을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경 파트, 정보 기술, 그다음에 경영 지원으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KIA 이렇게 인재형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K 쪽으로 들어오는 건 상품, 마케팅, 아까 얘기했던 또 해외 영업과 국내 영업. 이쪽이 이제 문과 학생들이 두드릴 수 있는 파트고요. 그다음에 I형 인재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스텝 직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생산 기술이라든가 구매, 품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문과 학생들이 당연히 일반적인 스텝 직군과 원래 영업과 구매를 많이 쓰는 편인데 이 현기차 구매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들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이공계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현기차는 구매를 할 때 단순히 이 파워트레인, 이 변속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벤더들을 기술적으로 컨설팅하고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사를 키워가지고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사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은 기술적인 소통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어학 실력을 갖고 있는 공대생들을 구매로 많이 뽑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영업이 문과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현차는 더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원 전략이었고요. 본인의 전공이나 또 스펙에 따라서 성공 확률이 달라지니까 지금부터 또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디로 지원하면 좋을지 기찬쌤의 처방을 들어볼 텐데요. 3점대 학점의 전자공학과 학부생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게 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공학을 뽑는 현차 그룹은 다 쓰는 거죠. 거기 네. 있는 현차 그룹 중에 뭐 솔직한 얘기로 CJ보다 안 좋은 계열사는 없어요. 다 이제 현차 계열사는 다 우수한 기업들이니까요. 그러면 쓸 때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전자공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면 그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전자 관련된 회로적인 부분들이 쓰이는 부분이 어디일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는데 이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차에서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통신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지죠. 이쪽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설계, 그러니까 스마트카 이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해클 이쪽 관련돼서 구동 관련된 부분에서도 전자 회로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다음에 뭐 스마트카 이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IT 직군이라든가 회로 쪽으로도 도전이 가능하고요. 지금 계열사들을 보면 현대 MN소프트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 이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대 오토로는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용 OS 이쪽을 두드리고 있고요. 현대 캐피코는 또 전자 제어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모비스 쪽에서도 모비스는 이 모든 것들 하나로 모듈화시켜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자동차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개발에서도 회로적이고 또 인베디드 요소가 중요해요. 전자공학도들 입장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너를 왜 뽑냐?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누구시는 회로 전공했는데 삼성전자나 LG전자 가지 왜 현대자동차 왔죠? 연봉이 높으니까 왔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거 시절 때 요즘 그 전자공학 했던 친구들은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 화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라인 트레이서가 될 수도 있고 회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두이노 칩이나 칩과 그다음에 뭐 이미지, 센서, 뭐 스피커 이런 것들 하나로 묶는 과제들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동차 산업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하고의 브릿지가 될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고민할 건 없고 전자 뽑는 친구 그 계열사들은 거의 다 도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네. 기계과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기계과는 이제 당연히 현기차를 쓸 때 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과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파트가 아까 제가 그 현대자동차 채용이라고 하면 파워트레인 이쪽을 이제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안 그러면 더 파일럿 이런 데도 선호를 하는 편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남양연구소 쪽이고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학부생이고 뭐 그다음에 뭐 학점 관련된 부분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 정도라 하면 또 기아자동차 정도라고 하면 야 연구 개발 직군보다는 좀 플랜트로 학부생을 저는 좀 유도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기아자동차도 여기 생산 기술이나 이쪽 파트로 이제 도전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협력사들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들어와 있는 벤더들 그러니까 모비스라든가 그다음 변속기를 담당하고 있는 파워텍 그다음에 그 시트라든가 파워트레인 쪽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 다이모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절삭공구. 그러니까 공작기기 관련된 부분과 일부 엔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현대 위아도 쓸 거거든요. 그런 데는 좀 연구 개발도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너무 높은 마청님. 그러니까 현기차라고 하면 야 여기는 조금 안전 지원을 해서 R&D보다는 좀 생산이나 플랜트 쪽으로 도전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내가 구조 설계나 시뮬레이션 했던 이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위아라든가 파워텍이라든가 다이모스 뭐 이런 계열사들은 연구 개발도 일부 도전한다. 그래서 취업에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확률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짚어본 학과들 중에 학점이 더 높다. 예를 들면 4점대이고요. 그다음에 어학 점수도 퍼펙트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 오히려 아까 그 구매 파트 있잖아요. 현기차의 구매 파트는 이공계들을 많이 뽑아서 그 공대생들 중에 어학 실력이 아주 출중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도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교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거든요. 제 네. 예전 학생도 저기 국승사단 나왔고 전공은 이제 전자 쪽이었는데 어학 실력 하나가 아주 좋았어요. 그거 하나로 이제 기아자동차 구매를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전공 관련된 나의 역량이 높으면 당연히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R&D 직군으로 연구개발 직군으로 도전이 가능하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과생들을 위한 지원 전략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어 전공한 여학생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도 중국어를 잘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잘하면은 일단 뭐 중국 쪽 시장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의 중국 쪽 파트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가 대위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실적 화학업계가 아주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데 현기차가 지금 사실 주춤하죠. 첫 번째 이유가 그 중국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드 여파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중국의 그 현지 자동차 메이커들이 많이 쫓아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입지가 많이 약하고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결국 이 SUV 시장에서 현기차가 자리매김을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에서 소형 SUV라든가 이쪽 시장이 굉장히 큰데 여기 실적이 좀 좋지 않고 앞으로 중간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 실력이 높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해외영업 도전이 이제 가능하죠. 그렇다면 중국어 외에는 또 유리한 언어가 있을까요? 뭐 아랍어? 유리한가요? 중국어라든가 뭐 또 좀 약간 그 아, 우리가 그러니까 주류 언어 이외에 네, 영어, 뭐 그 중국어 제일 외에. 중요한 건 솔직한 얘기로 영어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해외영업 부서가 네. 뭐 중동 거래선을 맡는다고 해서 거기서 뭐 아랍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니까 또 현대자동차는 이제 면접 볼 때 영어 면접도 보는 편이고 그래서 영어 실력이 우선 제대로 좀 자리매김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이라고 하면 이제 신흥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으니까 베트남 이런 데는 없습니까? 인도 차이나 뭐 이쪽도 이제 중요해지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현대자동차 그룹도 금융 쪽 계열사가 좀 있습니다. 현대캐피털도 그렇고, 현대카드도 그렇고, 현대라이프, 현대차 투자증권, 현대커머셜, 뭐 상경계 출신 학생들은 이쪽을 노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계열사 채용이 가장 좀 활발할 거라고 예상해야 될까요? 카드 쪽인가요? 저는 다 뭐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카드도 실적이 그다지 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카드 업체들 사이에서. 그리고 현대차 투자증권도 뭐 증권사나 애초에 또 채용 규모가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 도전은 이루어질 텐데 그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제2금융권이나 제1금융권을 타겟팅하는 친구들이 하반기 때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은행권 채용이 상반기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준비했던 친구들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이쪽에 몰입을 해서 도전을 하고 아닌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현기차 그룹에서 이 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그 현대카드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전공을 뛰어넘어 현대카드가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말로 좋아해요. 제 예전 학생은 최종까지 가서 안 되긴 했는데 그 친구는 저기 유학생이었는데 금속공예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카드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기획직군으로 최종까지 올라갔던 그런 이력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직무적인 것보다는 약간 이 인성적인 차별적인 이력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은 현대카드는 꼭 좀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이 무난하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경제 경영학과 출신 학생들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경제 경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 재무 관련돼서 이력이 좀 특수하다. 그러니까 네. CPA다, CFA다 이런 거 준비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스텝 직군 거기 재무 쪽으로 이제 도전해야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그런 게 높지 않은 일반적인 상경계 또는 일반적인 경제학도라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과 채용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인 곳이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 위주로 도전을 해야겠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전략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자기소개서가 바뀔 것인가?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1번이 항상 자주 바뀌어와요. 2번, 3번은 픽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2번은 항상 그거예요. 왜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냐? 왜 지원하게 하죠, 여러분? 연봉 6천이니까 지원해요. 근데 그 소리를 쓸 수 없으니까 또 여러분들 고민들을 많이 해요. 자동차 잘 내가 왜 가지? 그다음에 3번 항목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력에 대해서 논해봐라. 천자. 그다음에 1번 항목이 뭐 과거에는 뭐 자기 삶의 최고의 순간을 적어봐라. 이것도 있었고요. 최근에 나왔던 것은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냐 이거예요. 네,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냐.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1번 항목이 이번에 바뀐 게 뭐냐 PPT 파일하고 연동시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학생인데 얘가 문과 학생이고 삼성 서류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쪽 서류를 많이 뚫었는데 그 1번 항목이 되게 파워풀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당시 그 우리 촛불 집회 한창일 때 그 근처 호텔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주말에 체크인해야 될 외국인 고객들이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호텔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동선을 짜고 그 동선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직접 현장에서 외국 고객들을 응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야 역사의 한순간을 내가 사진을 남겨야지 막 중간에 사라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샷들 그리고 거기 들어갔던 동선들이 PPT 파일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10만 장 정도 모이는 현대자동차의 자소서는 여러분 현직자들이 읽어볼 텐데 거기에 눈이 안 갈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반기 때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PT 파일,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냐, 뭐 도전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열정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으니까 나의 인성적 에피소드나 가장 시각화시키기 좋은 에피소드를 1번에 넣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죠. 좋겠어요. 어쨌든 네. 뭐 가독성이 있고 또 시각적으로 뛰어난 그런 어떤 좀 그 본인 경력들, 경험들을 좀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정리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답답할 때가 이거 예전에 제 학생인데 이 친구가 여자 문과인데요. 현대자동차에 올인을 해서 6개월 정도 카센터에서 무급으로 알바했어요. 그리고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땄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는 이걸 어디다 적었냐. 1번 항목 무엇이 너희 최고의 순간이냐. 여기다 국토대장정 이야기를 썼고 왜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냐에다가 전기자동차 이야기 썼고요. 3번에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쓸 때 그걸 천자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500자에다 마케팅 공모전 수상 이력 500자에다 카센터 알바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 6개월짜리로 이 친구는 거의 올인한 거예요. 1번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나 여자 문과인데 자동차 구조, 자동차 제품, 기계적 메커니즘 이해하고자 손에 기름때 묻히면서 직접 엔진 내리고 오일 갈았던 그런 문과 여대생이에요. 그냥 그거 이미지 주고 아, 이 친구 얼굴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로봇가 읽어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읽어보는 거니까 제발 항목에 매몰되지 말고 컨텐츠에 더 집중하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자소서를 통과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 HMAT잖아요. 근데 HMAT에서는 역사 에세이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인적성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는 어떻게 뭐 어떤 점을 집중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역사 에세이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기출들을 보면 르네상스가 현대자동차에 끼치는 영향이 뭐냐, 몽골, 미국, 로마 같은 거대 제국들의 탄생과 그것과 관련된 뭘 뽑아내라 뭐 이런 것들 한글 창제. 그러니까 소재 수준들이 아주 쉬워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르네상스가 뭔지 모른다 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심각하니까 약간은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지금 역사 인적성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 이걸 하겠다고 막 논술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것까지는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언어 이해, 논리 판단, 자료 해석, 정보 출연. 상반기에는 공간 지각이 나오고 하반기 때는 도시 기회가 나오는데요. 특히 현기차가 다른 기업들 적성과 좀 다른 부분은 자료 해석과 정보 출연이 따로따로 출제가 돼서 또 이제 자동차의 그 우리 숫자 가격이 1,000만 원대만 이렇게 넘어가서 숫자도 굉장히 이렇게 좀 자릿수가 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역사를 하긴 해야겠지만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은 야 역사 에세이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해가지고 너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정작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되지만 준비는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 에세이 별로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그 현대 쓰는 친구들이 삼성도 쓰니까 한국사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커버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르네상스 이야기 쓰라고 해봐야 애들 다 빤하겠어요. 뭐 인본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논술을 쓸 때 현대자동차의 산업이라든가 최근 현대자동차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논술만 나오면 되니까 물론 이것도 어려워할 친구들이 있겠지만 변별력이 그다지 높진 않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무 면접도 그렇고 임원 면접도 그렇고 이렇게 2단계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실무 면접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게 현기차가 지금 계열사들마다 어찌 보면 따로 뽑는 거고 HMAT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면접 전형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뀌고 계열사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토론 면접, 영어 면접, 임원 면접 진행됐고 현대 오토론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에 사전 PT 과제를 또 주기도 했었어요. 예.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지금 우리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핵심 역량 면접과 그다음에 직무 역량 면접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그 핵심 역량 면접은 일반적인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무 역량 면접이 이제 PT 면접이 될 건데 구조를 줬어요. 그래서 그 구조에 맞춰서 발표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플랜트 직군 같은 경우에는 업체 선정권이 출제가 됐었고요. 문제 분석, 고려 사항, 그다음에 최저감, 도출, 마지막이 뭐 단점과 보완책.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학적인 그런 능력보다는 어찌 보면은 논리적인 상황 판단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PT에 대한 대비, 특히 이제 현대 현기차는 이공계들이 많이 도전을 하는데 이런 논리적인 발표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 어떤 상황을 정리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물론 창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컨텐츠는 비슷한데 이런 논리적인 분석에 대해서 각자 좀 도식화시키고 그러니까 칠판을 써가지고 발표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 운영할 때도 어떤 상황을 내가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습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어나서 발표하는 연습들 이런 것들 좀 진행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임원 면접인데요. 임원 면접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임원 면접은 뭐 다른 기업 임원 면접하고 이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니까 별건 없고요. 그런데 이제 현기차는 이제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인건비 비중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요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가 전 사회적인 이슈이고 현대자동차는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사 이슈들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면접장에 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이 친구가 그냥 뭐 우리 회사 요즘 제일 인기 있는 회사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가 아니라 진짜 이 직무에 대한 고민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어떤 뜻과 비전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현대차그룹 하반기 공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죠. 현대자동차 인적성 입실 시간이 7시 40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날 한 5시 정도에는 이제 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구직자들이 이미 템포가 뒤로 늦춰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LG만 오후에 보고 모든 기업들의 인적성은 아침에 봐요. 그러니까 하루를 좀 땡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9월달 넘어가게 되면 자소서를 맨날 야밤에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런 사이클을 유지하게 되면 본인 템포가 무너져 내리고요. 적성시험장에 갈 때도 더 몽롱한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템포 좀 빠르게 그렇게 지금부터는 좀 준비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차를 맞추는 거를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루가 길어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홍기창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나은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네,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오늘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하산구 모라동에 위치한 신발 제조업체인 KMX 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신발 카톤 박스를 포장하고 정리하실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소지하거나 운전 가능하신 분을 우려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으로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격주 근무인 점 꼭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양산시 호계동 소재에 포장용 박스를 인쇄, 납품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한성포장입니다. 공정관리, 생산 대행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경험이 없으신 분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5월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인데요. 경력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상여금은 450%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채용 즉시 마감 예정이므로 워크넷을 참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험 없으신 분들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이호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유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엘텍 인터내셔널입니다. 조명기구 제조업체로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레스 금형, 분체 도장, 조립 라인에서 근무할 전기부품 및 제품 조립원 50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이며 연장 근무 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채용 대행하는 업체이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전주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해 주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려 50명이나 채용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직접 전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만나보죠.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업체는 아주유리입니다. 산업용 유리 제조업체로 정읍시 화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화 안전유리 검사를 담당할 단순 사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2교대 근무이며 급여는 월 250만 원으로 면접 후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 100%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7일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숙사도 제공되고 상여금도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드렸습니다. 네,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나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해외 취업 합격을 원한다면 이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네.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덥죠, 요즘요. 네. 아, 어제 저는 대단했죠. 땀 엄청 흘리거든요. 네, 저도 뭐 대표님도 엄청 흘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어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스튜디오에 왔었는데요. 아침에 양복을 입으려니까 젖었어요?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편하게 네. 오늘 또 편하게 좀 입고 좀 나왔습니다. 더위를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땀 흘리는 방법? 방법 없죠. 지금 그렇죠, 예. 네, 제가 그 지난주에 금요일 날 울산대학교에 일정이 있어서 갔는데 차를 몰고 가세요, 보통? 아니요, 보통 이제 그 KTX? 대중교통으로 갔는데 39도. 야, 대단하죠. 39도인데 습하던가요? 습하기도 습하고요. 사람 근데 와. 그 울산대학교에서 식사우나 같은 느낌.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식당을 잡았는데 고깃집을 잡으신 거예요. 어머. 근데 학교에서 식당까지 걸어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거기서 야. 땀을 쫙 빼고 또 고기 빼고, 먹으면서 고기 먹으면서 먹으면서 고깃집에 또 에어컨이 땀 나온다 하더라도 더웠겠고. 그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뭐 그렇군요.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학생들 예,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이제 이공계 준비하는 친구들, 생산 쪽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울산대학교 청년들은 그렇죠. 유정석 대표님하고 지금 또 직무 방향성을 설계하고 네. 뭐 있고 작당 모의 하신 게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해외 기업 플러스 외국계 기업까지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저랑 같이 지금 이제 6주째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2부의 취업 요정이죠. 지니 한유진 캐스터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예. 제가 야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맥이 더 빠진 것 같아요. 힘이 빠진 것 평일에 같은데. 일하는 네. 그 직업 방송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까?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시원해서. 아니 워낙 근데 말라서 땀이 그러니까. 날까 더 싶거든요. 빠질 것도 없는데. 예. 땀 더위 엄청- 탑니까? 근데 더위 많이 타요. 그래서 어허. 저만의 취업 더위를 방법이 있어요. 더위 더위 순서 나는 방법. 예. 비법은 뭔가요? 여름날의 사치라고 하죠.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을 아. 덮고 있는 여름에만 부릴 수 있는 그래요. 사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거죠. 네, 자 그리고 네. 대표님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막 나오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즘 하루 그래서- 한 주 걸러서 나오고 그러는데 네. 또 나오셨네요. 그래서 네. 자주 나오시는 거죠? 일주일에 이틀은 옵니다. 네. 아, 실은 이걸 안 하잖아요. 오늘 오면 뭐합니까? 예. 실은 예. 오늘 이제 시에라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네, 오늘? 네. 네, 오늘 원래 아, 이제 그렇네. 시에라 선생님 텀인데 제가 좀 바꿨어요. 어. 이유가 한 몇 달을 공들인 게 네.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네. 건가요? 어떤 공들인 거예요? 청년들은 이제 해외 인턴 해외 취업의 이제 접근 방법인데 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걸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야. 한 몇 달 공들였어요. 공들였는데 지난주에 그러게요. 마침 또 전화가 오셔서 제가 시에라 쌤한테 좀 일정을 바꾸자. 빨리 가서 우리 청년들한테 안내를 좀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출연했죠. 그런 점에서 오늘 방송 보시는 취업 준비생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좋은 작전인지 지금부터 공개를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보세요. 해외 인턴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선호 국가 1위가 미국이죠. 예. 그런데 미국은 일단 전공이 맞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어렵죠.
그죠? 그래 전공의 제약 조건이 만들어지고 전공이 네. 무조건 맞아야 되고. 그렇죠. 내가 지원하는 필드랑 내 전공이랑 무조건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키 포인트는 뭐냐면 그 전문학사라든지 예, 그리고 뭐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아예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예, 또 하나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 어학적인 어학. 부분이에요. 어려워서. 네, 나가는 어학 게 때문에 이제 어려워서. 포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어학을 뭐 조금 더 챙겨 주셔야 되는데 이걸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하와이 주립대학교하고 네, 한 몇 달째 제가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네, 그게 이제 지난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뭐가 잘 된 거예요? 네, 잘 됐습니다. 네, 와, 그래서 하와이 주립대학교하고 함께하는 작전이니까 하와이 그렇죠. 약간 네. 가고 싶네요. 가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데요. 아니 네. 근데 왜 하필이면 하와이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갈까요? 아, 우리 좋아요. 영화에 그거 있잖아요. 그럼 뭐 네. 하와이 특집 어떻습니까, 지성원 PD? 예. 네가 가라 하와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자, 얼마든지 하와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자, 국가마다 노동 부족 직업군이 있죠. 그리고 국가마다 이제 지원해주는 각 국가마다 지원해주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요 하와이를요 이런 다양한 산업들을 밀고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바로 IT입니다. 예. 두 번째가 미디어 산업이에요. 네. 하와이 헐리우드가 지금 자꾸 이쪽으로 옮겨가요. 그 미국의 헐리우드가 하와이에서 촬영을 엄청나게 하세요. 그래서 미디어 산업도 같이 발달이 되고 하와이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간호나 관광,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정부에서 하와이 주를 계속 지금 이제 서포팅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리우드라든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와이로 브런치를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한 게 하와이 주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죠. 여기에 중심에 누가 섰냐면 하와이 주립대학을 이제 중심을 세워서 이 주립대학에서 연수, 이제 어학연수, 플러스 인턴, 플러스 취업, 플러스 진학까지 이 네 가지를 다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 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청년들이 신문 방송학이나 어떤 그 영상 제작, 또 방송 영상학 등 이 미디어 산업 분야로 취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와이에 우수한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만큼 뭐 우리 청년들의 어떤 글로벌 역량 그리고 인턴십 경험 또 직무 역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안내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의 인턴이나 취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받는 비자가 J 비자입니다. J 비자. J1 비자라고 J1 받습니다. 비자. 그렇습니다. J1 비자는 누가 준다 그랬죠?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행하고요. 미국 연방 인민국이나 DS 스폰서 기관으로부터 DS2019라는 입국 노동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이게 가장 돈이거든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J1 비자의 특징은 12개월 동안만 체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용 계약이 보통 12개월이 나와요. 플러스 30 days 그레이스 페리오드라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여유 시간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출국하기 전에 한국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혹은 비자가 트랜스퍼 하기 전에 12개월 일하고 30일 정도를 현지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해라. 이런 작전들로 이제 비자 형태가 나가는데 미국 취업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학 때문에 많이 이제 실패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하와이 주립대학에다가 1개월 동안 ELS 코스, 인텐시브 잉글리시 코스를 어학 연수 과정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고용 계약은 우리가 이제 총 13개월을 체류할 수 있잖아요. 1개월 공부, 12개월을 J1 인턴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J1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13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면서 알차게 이제 보낼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IT 산업이나 미디어 산업이나 관광, 간호 산업 쪽으로 해서 인턴십 플러스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우리 청년들이 어떤 그 뭐라고 하죠? 미국에 가서 해외 인턴이나 어떤 취업을 하면 현지에서 바로 일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대표님 작전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어학연수까지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비용이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네, 중요하잖아요, 올라가는데 비용죠. 예. 우리 지금 보통 우리 저희 방송에서 안내드렸던 많은 우리 청년들이 미국에 학교 가셨던 청년들이 미국의 J1 비자로 인턴십이나 트레이닝 카테고리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자 비용, 보험 비용, 뭐 알선료, 관련 서류들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 항공료 빼고요. 소요되는 비용이 약 5,700불에서 한 6,0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600에서 한 650만 원. 그렇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단순하게 재원 비자를 가지고 인턴이나 취업으로 연계됐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과정으로 해서 1개월 하와이 주립대학입니다. 미국 주립대학에서 1개월 연수를 받고 12개월의 인턴십 취업까지 연계시키는데 제가 토탈 비용을 7,000불로 잡았습니다. 괜찮네요. 1년 거기서 네. 1개월 받고 그럼요. 12개월까지 하는 것까지. 그럼요.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미국 대학 같은 경우가 미국이나 캐나다가요. 의식 주는 싸요. 그러니까 먹고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비싸냐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교재비 이런 것들이 비쌉니다. 제가 그 한 십몇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덴버 대학교에서 랭귀지 코스를 먼저 했었거든요. 랭귀지 코스가 6개월 동안? 아니요, 6개월은 안 했어요. 4개월, 한 4개월? 5개월? 한 쿼터가요. 10주인데 10주에 학비가 얼마냐면 한 580에서 한 600만 원. 학비만. 한 쿼터에. 한 쿼터에. 그렇죠. 딱 10주만. 그러니까 1년이면 거의 2천인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만큼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프라이빗 어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대학교 부설 어학원이나 특히나 주립대학의 부설 어학원에서는 랭귀지 코스 받으려면 비싸죠. 보통 미국에 1년 정도 어학연수 가신 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한 8천에서 한 1억 썼겠네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사설 어학원에 가신 친구들이 약 5천에서 한 6천 정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지금 나오는 진짜 싼 거죠. 7천만 원도 아니고 7천 불이에요. 불이니까. 예, 7천 불입니다. 7,000불. 그러니까 어쨌든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어학연수 1개월을 마치고 그다음에 12개월의 인턴이나 취업이 연계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유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네, 무급으로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급여까지 다 측정되도록 만들어놨고요. 특히나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해외 취업을 갔을 때 저임금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K무브 정부 지원 제도 안에서는요. 최소 연봉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저희가 측정을 해뒀습니다. 2,400 이상. 네, 하와이 주립대학교의 랭귀지 플러스 이 인턴 취업 연계 과정 역시나 최소 연봉 2,400만 원이 넘도록 조정을 해드렸고요. 저희 방송에서 나오시는 많은 우리 성공하신 우리 청년들을 보신 것처럼 사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을 좀 걸치면 충분히 연봉 역시나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뭐 해외 취업 전문가답게 청년들의 혜택은 물론이고요. 걱정되는 부분까지 말끔하게 해소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7,000불 정도면 그렇게 거죠. 비싼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이마저도. 그럼요. 자, 우리 뭐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K무브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네. K무브 정부 지원 제도인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이나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 사업, 취업외로 청년층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이라든지 뭐 구직자 직접 지원형 이런 것들 정부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번 워킹 할리데이 안 됩니다.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허리 안 된다. 난 프로페셔널 잡이기 때문에 취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비자는 안 되고요. 6개월 미만, 즉 뭐 12개월 미만, 10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단기 고용 계약도 안 됩니다. 특히나 단순 노무직도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린 이 하와이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자 1개월 공부하고 고용계약이 12개월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정부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플러스 비자는 제2비자입니다. 워킹 할리데이 비자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선정해 놓은 제2비자를 취득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작전입니다. 자, 7,000불 정도 들어가면요. 비용이 얼마가 나오냐면 한국 돈으로 한 750만 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큰 문제가 없으면 정부 지원금 어떻게 받냐면 1번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선정해 놓은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 사업 참여 기간을 통해서 가면 알선 수수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750만 원 들어갔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내 자부담은 550이 돼버리죠. 여기에 두 번째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선진국에 가니까 또 2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 또 까이는 거예요. 그럼 내 자부담은 350이 돼버리죠. 그렇네요. 여기서 포인트. 우리 대식이 기억나시죠? 대식이 그래요. 라스베가스 같은 대식이. 네네. 대식이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 소재되어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생긴 친구. 잘생긴 친구.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주는 1인당 300만 원 지원금이 또 나옵니다. 그럼 뭐 되는 게 없네요? 그럼 내 자부담 50만 원이에요.
예. 부산은 어떻게 가야 되죠? 되겠는데요? 어디 뭐 저기 부산시와 저기 중국 뭐 장가게 이런 데 한번 저기 2박 3일 갔다 온 비용으로 그럼요. 야. 자,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와 부산시 경영자 진짜 총연합회에서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부산에 이제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부산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이 하와이 주립대학 들어가면 공짜죠. 돈이 남죠. 와. 이게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네. 그래요. 한윤 캐스터 어떻게 관심 있습니까? 저는 그냥 한국에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어학연수하고 취업을 동시에 한 과정이라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하와이 현지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에 있고 싶어하는 우리 한윤 캐스터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미디어 산업 분야의 현지 채용 기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디어 산업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기업일 텐데요. 그 첫 번째 기업은 바로 PSB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방송국 및 미디어 제작 회사로 저희 한국 직업 방송처럼 이 하와이 현지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 헨리 기훈이 무빙 이미지 아카이브라는 기업인데요. 이 영화 등 필름 제작 관련 교육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놀룰루 뮤지엄 오브 아트 센터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예술 문화 계열의 전공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이 외에도 많은 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우리 한국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아무래도 방송 일을 하니까 더 그래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렇게 미국의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어학연수도 하고 인턴도 하고 취업까지 한다면 나중에 다시 주립대학교에 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해요. 네. 역시 네. 이게 제가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 자꾸 안방마님 하는 이유가 너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의 가치 실현이라는 걸 보니까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한 10년 넘도록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해외를 나가요. 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내가 나가기 전에 해외 인턴 해외 취업 가기 전에 어떤 스펙보다는 갔다 오고 나니까 스펙이 더 플러스 돼서 국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해외에 나가서 현지에서 이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 더 큰 기업으로. 네. 뭐 얼마 전에 저희 지원자 중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이직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진학이에요. 진학. 네. 현지에서 하와이 주립대 정도면 어느 정도 위상이에요? 주립대학 같은 경우 퍼스트 브랜드죠. 그래요? 네, 미국 대학은 4가지 분류로 나뉘죠. 아이비리그, 퍼스트 브랜드, 세컨드 브랜드, 서드 브랜드 나가는데. 그럼 51개 주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 퍼스트 브랜드 쪽에 들어가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이쪽 산업으로 가는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한예종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 특강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취업도 취업이지만 자기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해외에서 대학원까지 진학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하와이 주립대학 가면 멋진 그림 나오죠. 그러겠네요. 자, 하지만 그 해외 대학원을 가려면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겠고요. 그 밖에 뭐 좀 장애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미국 대학원, 뭐 해외 대학원,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독일어 전공자라든지 독일의 대학원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해외 대학원을 가려면 헉거리죠. 왜일까요? 준비 과정.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려면 1년에서 2년 정도의 랭귀지 코스를 가야 됩니다. 그럼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집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내가 미국의 대학원 마스터 디그리나 닥터 디그리로 가려면 최소한 1년 정도의 ELS 코스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랭귀지 스쿨의 비용과 특히나 생활하는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조금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열이라든지 대한민국엔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대학원 간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먼저 활용하셔서 가서 돈도 좀 벌고요. 그리고 현지 생활도 좀 적응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현지에 있는 대학원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입학 조건이라든지 특히나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도 직접 봐서 나중에 대학원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데 이 과정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제한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건 좀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한 얘기인데 네. 전문대학교 졸업생들은 안 됩니다.
안 그러니까 돼요. 어소시에이션 디그리를 가진 친구들은 안 되고요. 고등학교 졸업생도 이 J 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돼요? 이 하와이 주립대학에서 할 때는 이 전문대학교 졸업생들도 오. 예, 가능해요? 비자가 발급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야, 그러면 제한은 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제 전문대학교 학위 소지자들은 J1 비자 안에서 다양한 한 18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익스체인지 스튜던트 카테고리로 익스체인지 스튜던트 네. 카테고리로. 그 카테고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뭐 충분히 문제 없을 그래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효진 캐스터가요. 2017년 8월에 해외 취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해외 취업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7년 8월 해외 취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2017년 8월 1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서울 K무브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월드 자플러스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 기간이 중요한데요. 바로 내일 7월 26일 수요일까지니까 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비 전액 무료의 기회로 이 해외 취업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해외 취업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참가 신청 바랍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고뇌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 취업도 어렵지만 해외에서 취업한다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좀 참고 견디셔야 돼요. 네. 그걸 못 견디시면 실패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양지 가서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참 좋지 않을까? 휴양지 가서 공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와이인데. 그러니까요. 그쵸. 넓은 그 좋은 그 해안에서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외 취업 전문가 박찬규 대표님 그리고 한효진 캐스터 두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 나라 기적 시즌2는 계속됩니다. 네, 현대 자동차 합격 지원 전략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